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움직임도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까지 뭐 한마디 했다는데, 김 기자, 시 주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이요, 여전히 이제 그 코로나19의 발원지가 본인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전문가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까지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首先出现的中国不一定是坏的中国。习近平强调，要统筹病毒溯源及其传播途径研究。 네, 중국 CCTV 앵커의 목소리로 확인하셨지만 시진핑 국가 주석이요, 그제 이랬다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조사해라.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발원지 스스로 하지 않고 떠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조사해라. 이 얘기인 즉슨 이 코로나19가 중국이 발원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시 주석 발언. 글쎄요,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밝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중국의 우한에서 왔는지 아니면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왔는지 이것도 확인해보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사실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이 학자가 책을 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요? 너무 난개발을 하면 저 자연 속에 있던 이 새로운 변종의 바이러스들이 사람과 만날 기회가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난개발을 멈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중국이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난개발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노출되지 않았던 이런 바이러스에 사람이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 아마 앞으로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해달라. 이거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면 앞으로 그걸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제대로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조 부장? 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얼마 전 전화통화 내용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다. 그러니까 시 주석이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쪽은 확산세가 꺾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그런데 발원지 밝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과 중국은 친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고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령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을 때 참 우리가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인데 그래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분간만이라도 한 1주만이라도 2주만이라도 자제 요청을 좀 드리고 싶다. 관광객만이라도 좀 입국을 하겠다. 이런 게 바로 정상 외교, 정상 통화의 중요성이거든요. 할 말을 하는 것.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는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하는 것. 이게 정상 외교예요. 그래서 절대 외교의 본질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의 외교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야기를 잠깐 해볼 텐데, 김 기자, 강 장관이 오늘 뭐 국회에 출석해서 무슨 뭔가 얘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한국발 한국발 입국에 대해서 지금 뭐 94개 정도의 나라가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뭐 절차 강화 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격리된 한국이 또한 1,2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시가 급한 이런 시점에 외교부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강경화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신속 대응팀 파견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이 한 1,200분이 넘는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 지금은 공관 차원에서 영사조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좀 더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 발표한 시기는 되지가 않아서 준비가 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중국하고 베트남에 특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격리 조치가 돼 있는데요. 그 외교부에서 신속 대응팀을 파견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파견하기까지에는 상대국 정부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한다 이렇게 발표드리기는 좀 시기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뭐 중국, 베트남 등에서 지금 격리된 우리 국민 숫자가 1,200명이 넘는다라고 강 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 외교부나 우리 정부에서는 빨리 이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게 격리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좀 보살필 의무가 대한민국 외교부의 정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신속 대응팀 파견과 관련해서 준비가 아직 좀 안 됐다.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이르다. 도대체 외교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일각의 비판과 지적.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행정력도 문제지만 지금 예. 외교력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 베트남 갔다가 회항된 게 벌써 며칠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격리된 분들, 중국에도 격리된 분들이 있는지가 벌써 며칠인데 아직도 예. 준비가 안 돼서 저렇게 안이한 얘기를 국민 앞에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공직자의 자세로서는 굉장히 좀 불충분하고 예. 부적절한 그런 상황이라고 분이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외교부가 90 몇 개국이 사실상 우리를 출입하는 부분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거나 금지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외교부의 책임이 일부가 있는데 예. 직접 가서 격리가 돼 있는 분들은 시설도 낙후된 데다가 사실상 굉장히 고립감이 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영사 조력을 한다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돌아오게끔 해주는 것이 외교부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안이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김 교수님 발언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세계 지도를 놓고 미국령, 영국령, 프랑스령 이런 나라까지 다 합치면 200개국 정도가 됩니다. 200국. 예. 여기에서 94개국에서 우리 한국인의 입국 불허라든지 입국 제재를 하고 있어요. 거의 절반이네요. 절반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여 명이 해외에서 지금 격리돼 있어요. 격리돼 있다고 해요. 이건 국가적인 망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속 대응팀 파견한다고 하는데 진짜 합니까? 물어보니까 계속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준비 중인데 이게 어떻게 신속 대응팀이에요? 신속한 대응팀이 아닌 거죠. 아직도 준비 중이다. 아직 그냥 준비 대응팀 아니겠습니까? 하하. 네, 이런 것. 그리고 강 장관이 베트남 외교장관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우리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격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하노이에서 우리 비행기가 착륙을 못했어요. 해양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외교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외교의 능력이 그러면은 뒷받침이 안 되느냐.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격리가 불가피하다. 입국이 불가피하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문제 삼겠습니까? 오히려 강 장관이 어제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이거 검토한 적 없어요. 이런 게 오히려 굉장히 절망스럽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토픽 뉴스입니다. 이거. 예.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오 그 교수님. 격리되신 분이 1,200여 명에 이분들의 의식주는 어떻게 돼 있느냐, 건강 상태는 어떻게 돼 있느냐를 우리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냐는 거죠. 그 중요한 문제네요. 아니 격리된 거를 모시고 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격리된 상황이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외교부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 안전에는 이 의식주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건강도 같이 포함이 되죠. 이런 부분 확인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조치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정말로. 예, 신속 대응팀 글쎄요 준비가 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이 좀 속상해들 하실 것 같고 그러면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김 기자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청와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까? 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팀에서 이제 조사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 1차 조사 때 비해서 신뢰도가 좀 변했습니다. 어떻게요? 질병관리본부와 청와대에 관해서 했는데 일단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졌습니다. 질본은 올랐네요, 진짜. 74.8에서 81.1로 높아졌고요. 그러게요.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허허. 그러니까 지금 헌신하고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 방역당국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지지를 보내고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양새지만 반면에 어떤 윗선의 컨트롤 타워 부재라든지 어떤 정부의 대응 같은 면에서는 조금 신뢰도를 더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청와대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지고 있고 질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이렇게 반면에 오르고 있고 이제 이런 건데 청와대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좀 실망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아주 하나의 그냥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고 다음 그래픽 좀 주시죠. 이겁니까? 아까 좀 전 조사에 대한 개요? 맞아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아까 거는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의 조사, 2차 조사는 2월 25일부터 28일, 그러니까 25, 26, 27, 28 나흘 동안의 조사였습니다. 다음 그래픽 주시죠. 자, 이것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이제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라는 거 좀 감안해서 봐주세요. 뭐 나는 진보 성향입니다. 난 보수 성향입니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 난 중간지대에 있어요. 중도층이라고 답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근데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분들은 중도층 가운데 44.6%, 아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답한 분들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50.9, 6.3%포인트 차이로 부정평가가 높은데 좀 전에 그 개요 있어요? 혹시 개요? 다음 장에 넘겨줘 봤어요. 자, 이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예요. 근데 아까 6.2%포인트 차이로 부정이 높다고 했으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것이죠. 자, 우리 이 조사가 시사하는 점은 우리 조 부장을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선거 중도층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국민들이 과연 이 정부 여당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마스크 대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코로나19 논란에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는데 김 기자 어제도 뭐 한마디 했다고요? 네, 어제 김용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요. 일본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좀 지적하다가 아베 총리가 기침한 얘기를 하더니 급기야 좀 도를 넘는 발언까지 이어갔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뭐 알몸 축제에 막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하고 독감 걸린 사람이 수백 명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 인플루엔자인지 코로나19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진단 안 하니까. 일본 큰일 났어요. 7월달 올림픽 해야 되는데. 그게 아베 수상의 그 작전이 성공해서 이제 은폐 성공을 하면 좋은데 폭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는데 폭발해도 진단을 안 하면 안 잡히니까. 오늘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기침 많이 해가지고 아베 총리가. 그것도 좋겠어요. 그분이 걸리시면 좀 바뀔라나? 이것은 유머인 것으로. 어쨌든 일본은 조금 대책을 좀 바꿔줬으면 이웃 나라로서 좀 그렇게 좀 걱정돼요. 네, 글쎄요. 지금 이 유시민 이사장하고 같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저분은 지금 현직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 조수진 변호사가 이거 뭐 농담이다라고는 합니다만 일본의 아베 총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좀 바뀌려나? 뭐 약간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코로나19에 좀 감염되면 어떨까라는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께서 유시민 이사장과의 대화에서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본이 검사도 많이 안 하고 뭐 그런 건 사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을 비판하는 그 과정 속에 나온 얘기지만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분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인데
그래도 지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 지금 4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용익 국민건강보험 이 김용익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한국의 공공기관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하는 이런 장면은 과거에 국회의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국회의원이란 정치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아주 경솔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거는 한국의 어떤 이 국가기관장이 했다는 것이 일본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가 최근에 무슨 그 참의원 예산위원회 연설할 때 저렇게 기침을 하긴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기침을 하니까 아까 이제 유시민 이사장하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제 그런 대화를 한 것인데 조 부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이 알릴레오에 계속 같이 출연하는 분 이름이 조수진 변호사여서 제가 참 오해를 많이 받아요. 네, 왜 유시민 씨랑 하느냐? 저 여성 변호사. 네, 이제 이거는 농담이고요. 유시민 이사장도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또 김용익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국회라든지 청와대에서 보건복지의 어떤 대통령 정책 자문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 분들이 외국에 제3국의 어떤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이죠. 국가 지도자의 건강을 가지고 농담을 한다거나 일본이 확진자 수가 적은 거는 검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 유시민 이사장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참 걱정됩니다. 걱정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갈릴레오에서 있었던 얘기까지 해봤습니다.